이게 감정평가라는 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자유로운 그런 이제 이득이 되는 부분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딸깍세무 진인구. 김태규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연 부자만 내는 세금일까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죠. 일단은 2025년에 상속세가 더 오를 수 있다는데 왜 이유가 뭐죠? 오른다는 말이 조금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오르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상속세라는 게 만들어진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쵸. 막 그런 말 썼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10억 자산가였어? 그럼 무슨 말이야? 다 부자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집 하나만 있으면 10억 넘어버리니까 이 물가 상승을 법이 약간 못 해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속세 신고할 때 흔히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아, 그쵸. 혹시 중요하죠.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나라에서 건들기가 힘들어요. 이 가치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이걸 파는 거예요. 갖다가 남한테 제3자한테 팔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나라에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가격이 있긴 해요. 그게 무엇이냐? 기준시가라고 해가지고 이 공시가격인데 문제는 이 공시가격을 나라도 안 믿어요. 옛날에는 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시가대로 6억으로 신고했는데 나라에서 감정평가해보니까 야 9억이던데요? 이 3억에 대한 세금 내세요 하면은 가산세까지 냈어요. 그쵸. 가산세 10%를 냈거든요. 얼마나 억울해. 그럼 나는 그냥 나라에서 하란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감정평가예요. 이게 감정평가라는 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성과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약간 자유로운 그런 이제 이득이 되는 부분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렇죠. 상속세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이 사실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이런 과세 표준에 해당하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죠. 이런 대중들의 인식 자체가 과거에 비해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힘들게 소득을 쌓아왔고 자산을 축적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가져갈 때 세금을 또 다시 한번 뗀다는 것 자체가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도 있고 맞아요. 이민도 많이 가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근데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단 그분께서 현재 소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부터 해서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시면 일단은 연부연납부터 해요. 연부연납이라는 게 딱 연에 이제 납부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자가 좀 있더라도 일단 당장은 10일 절대 못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씩 연부연납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상담도 저희 해드렸냐면은 이 5억 정도의 건물을 일단 증여를 해가지고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이 등기를 하고 일단 전세를 딴 사람 줘버려요. 내고 나서 나머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낼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상속세 신고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겠다. 내가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네. 신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세관청은 다 찾아냅니다.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세금을 추징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특히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이게 너무 등기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너무 쉽거든요. 특히 부동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빠르면 1년, 늦으면 2, 3년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신고 안 하셨다. 가산세 내셔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후속 대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쵸. 예, 일단 통장 막 10년치도 봐야 되고 그죠. 그 이전에 또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남들이 야 넌 신고 안 해도 돼. 너 뭐 5억 10억밖에 없잖아. 야 너 괜찮아. 라고 해도 일단은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게 이 10년치 통장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신고를 했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꼭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가 지금 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오를까요? 부동산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도 결국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네. 지금은 사실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지만 신축이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뭐 재개발 재건축도 계속 늦어지는 거를 보면 아마 부동산 시장은
뭐 꾸준하게 바라본다면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자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인 것을 고려하면 막 이런 신고 자체도 훨씬 더 부담스러워질 확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Woo!